네, 지금부터 윤석열 정부 비선 외교 그리고 대통령실 사유화를 규탄하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서 이곳 용산 지무실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 김종민 의원님의 규탄 발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충남 논산 계룡 금산에서 막 올라온 김종민입니다. 예, 지금 최근에 정말 너무 빨리 우리 윤석열 정부가 큰 일을 저지르고 있어서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정부가 이렇게 빨리 흔들리고 또 탈선할 거라고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는데요. 정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1호기에 전혀 공직검증이 되지 않은 민간인이 탑승을 했다는 것은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대한민국 헌정, 지금 이승만 정권 이후에 1년 대한민국의 공직자들과 국민들이 1년 쌓아온 이 공직의 기강, 이 헌정의 기강을 흔들어버리는 국정원에서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을 했어요. 전 세계 정보기관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정보기관에서 대한민국 국정원과 정보교류를 하겠습니까? 뭘 믿고 정보교류를 합니까? 정권 바뀌면 또 뒤에다 칼 꽂을 사람들한테? 저는 있을 수 없는 국익에 대한 훼손이라고 봅니다. 이거를 국정원 직원이 맨정신으로 했을까요? 어떻게 대통령 한 명 바뀌었다고 이렇게 나라가 흔들릴 수가 있습니까? KDI 홍장표 원장이 어제 사표를 냈습니다. 감사원이 한덕수 총리 발언 전에 감사를 들어갔어요. 올해 국무조정실 감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KDI는 국무조정실 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한 해에 받아본 적이 없는 기관입니다. 불문율이에요. 올해 예정되어 있는 국무조정실 감사를 앞두고 감사원이 감사자료를 청구합니다. 이게 감사원이 그냥 했을까요?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분이 법을 좀 알만한 분인데 로펌에서 그렇게 돈도 많이 받으신 분이 이분이 지휘 책임자입니다. 이분이 얘기해서 부당한 압박으로 사표를 내면 직권남용이에요.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해갖고 지금 대통령 된 거 아닙니까? 지금 검찰총장이 지금 없죠. 지금 검찰총장이 없어갖고 수사를 안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뭐 빼박 수사 대상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는지 용감하긴 한데 검찰총장에서 용감하고 무리하고 하는 거는 그 대통령도 있고 또 다른 기관도 있고 하니까 통제가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돼갖고 이렇게 무모하면은 이건 엄청난 국가적인 손실입니다. 그 상처를 수습하려면 국민들이 엄청 고생해야 돼요. 저는 대통령 처음 해보셔갖고 잘 모르는 것 같으신데 정말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노무현 대통령 때 취임식부터 퇴임식까지 5년 만기 출소를 한 사람이니까 대통령 일하는 걸 옆에서 좀 봤습니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닙니다. 헌법기관이에요. 기관. 대통령의 결정은 개인적으로 자기 부인하고 상의해서 누구 법사랑 상의해서 또는 아는 사람 친구들 상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헌법이 잘못돼가지고 대통령이 인사를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잘못 알고 있는데요. 전 세계 어떤 대통령도 인사를 자기 마음대로 하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제 모국으로 알려진 미국 한번 보세요.
대통령이 장관 임명할 때 상원 인준 안 받으면 대통령 장관 임명합니까? 어떤 인사도 대통령 마음대로 못합니다. 심지어는 우리 조선시대 500년 동안 왕들이 있어요. 왕. 조선시대 왕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보다 권력이 센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판사 한 명 임명할 때 다 의정부의 추천과 재가를 받아서 임명합니다. 의정부에서 수망, 아망, 말망 이렇게 올리면 거기다 딱 찍는 게 그게 낙점이에요. 그게 의정부에서 올린 거에 낙점한 게 90%입니다. 옛날 왕들도 그렇게 국정 운영을 했어요. 자기 옛날 친한 사람들, 자기 신복 법무부 장관 시키고 행자부 장관 시키고. 이번에 총무비서관, 지금 이 청와대 인사의 문제점이 총무비서관을 자기 수하를 갖다 시켜놓은 거예요. 저 청와대의 살림을. 그런데요,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 때 총무비서관 했던 그 이정도 비서관이란 분이 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경험한 공무원 중에서 제일 원칙적인 사람, 제일 압력이 안 먹히는 사람을 시켜놓은 겁니다. 전혀 개인적 관계가 없는 사람을. 그래서 그나마 버틴 거예요. 청와대라는 조직이 권력을 휘두르기 시작하면요, 최순실 국정농단 금방 뚫립니다.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처음 해보셨으니까 좀 겸손하게 다른 대통령이 하던 거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고요. 대통령 권력 운영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윤석열 정권이 잘못 알고 있는데 아마 대통령 권력 법칙을 용불용설로 알고 있는 것 같아. 쓰면 쓸수록 권력이 세진다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권력 총량이 규제돼 있어요. 권력 총량제입니다. 지금 초과 권력 남용 많이 하면 오래 못 가요. 금방 권력 내려놔야 됩니다.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아니 그 자기가 수사해 놓고서 그보다 더 심해요. 지금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임기 초에는 이렇게 안 한 것 같아. 권력 총량제입니다. 이렇게 권력 남용하면 오래 못 간다. 아니 그 양반은 오래 못 가는 거야 상관없지만 우리 국민들은 무슨 죄가 있어요? 지금 경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미국, 중국 싸우고 있는데 우리 대한민국 70년 국가 전략의 가장 중대한 위기 상황이에요. 저는 이 대통령 정말 처음 해보니까 겸손하게 다시 제가 말씀드린 이 권력 총량제 꼭 기억하시고 아껴서 쓰셔야 됩니다. 할 말은 많은데 또 이러면 또 오늘 점심 때까지 가야 되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민께서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정권의 말로를 똑똑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겸허히 받들고 국정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골든타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영부인을 처음 해서 이렇게 비선농단을 하는 게 처음이라 그렇다라고 얘기는 절대 하지 마셔야겠죠? 기자회견 마무리는 9호를 다시 한번 재창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선농단! 비선농단! 대통령실 사유화! 대통령실 사유화! 네, 고맙습니다. 이것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